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눠볼 얘기는 길 없는 길. 최인호 선생의 소설이죠. 이제 경허 스님의 그 얘기를 다룬 천주교 신자인 최인호 선생이 쓴 불교라기보다는 구도소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노동처럼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사실 그 병원 가기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건 조금 있다가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새벽, 다음 새벽이 지나고 이제 가는 날이죠. 요 다음 새벽에는 내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죠. 뭐 주절주절 그냥. 근데 지금은 그래도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노동처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길 없는 길.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 종교, 기독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또 그거보단 좀 넓게 길에 대해서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막 이거저거 노동처럼 막 이렇게 평소에 조금 하던 그런 갖고 있던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노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엔 계속 마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지금 최근에 여기에 많이 남긴 것은 사건으로 이제 많이 본다. 어떤 특정 회로가 발화하는 사건, 가소성이 있고 그러나 파이어가 와이어가 되고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누구죠? 경화 스님의 그 얘기도 조금 달리 해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늘 저는 낙의 일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 이 화두가 경화 스님이 잡고 이제 깼다는 그 화두가 그 이제 길 없는 길이라는 것도 제가 뭐 빠지면은 되게 여러 번 그걸 좀 해서 그것도 여러 번 읽었는데 20대에 이제 처음 읽었을 때부터 그 화두가 굉장히 마음에 딱 이렇게 오고 그리고 그 영어대사가 나중에 소라도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어떤 깨치는 그런 거 할 때 그 느꼈던 느낌이 많이 살아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되살아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원래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또 뭐 이거 내각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또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싶은 그런 생각. 그래서 복잡하게 막 이거저거 주절주절 나갈 것 같아요. 뭐를 향한 거냐 이게 길 없는 길을 향한 거다. 길에 대한 얘기죠. 진짜 길에 대한 얘기네. 우선 길 없는 길이라는 그 책은 그 최인호 작가가 쓴 그 소설책인데 저는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읽었고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문학적인 재미 또 뭐 유용성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뭐냐면은 그때 그 책 안에는 불교와 관련된 지식들이 다이제스트 비슷하게 쫙 이렇게 훑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경호 선사가 딱 발심을 해서
부처 부처의 그게 씩 웃으면서 꽃을 이렇게 두는 거,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이심전심으로 그걸 전한 거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이제 선불교적으로 본다면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 스스로까지 오는, 본인 스스로는 이제 독학을 한 사람이지만 부처 선생님도 혼자 독학했고 경호 선생님도 뭐 혼자 독학했지만은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쫙 이렇게 머릿속에서 훑거든. 머릿속에서 그때부터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뭐 인도에서, 중국에서, 조선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쫙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바탕 쫙 훑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갖가지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게 그러니까 아마 최현호 선생도 그거를 그 자료 몇 권 되는, 몇 권 안에 이제 그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그 몇 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거 진행을 시키면서 굉장한 자료들을 이렇게 섭렵해 가면서 이미 좀 관심도 있었겠죠. 있었겠지만은 이제 뭐 인터뷰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허 스님 자체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이래저래 많이 또 학습이 되어 있었겠죠. 전에 천주교 신자라고 해도 조금 보편적인 그런 그 지평을 이렇게 가지신 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근데 어쨌든 경원대사에 대해서는 원래 알던 상태가 아니라 잘 모르던 상태에서 우연히 그 버버집을 어떤 경로로 읽게 되고 그때부터 빠져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경허라는 사람이 나한테 화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서 쓰면서는 뭐 기존에 알고 있던 거라든지 뭐 여기 자료들을 막 해서 엄청난 그 자료들이 그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유용성 있게도 보고 소설적인 재미도 이제 그 주인공이 뭐 영신왕의 아들 뭐 이렇게 설정이 돼가지고 검은고 하나를 매개로 그 검은고의 주인이었던 만공스님, 경허스님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뭐 김자진, 거기에는 그건 안 나오는구나. 만공스님이랑 뭐 김자진 그 일화. 제가 지금 길 없는 길일 뿐 아니라 지금 그 관련된 것들을 좀 다 지금 섞어서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저 해월스님, 수월스님, 만공스님 이런 얘기, 하남스님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그분의 제자분들이거든요. 근데 만공스님이랑 그 김자진이랑 팔씨름을 했다는 거야.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제가 전에 그 소풍 막 혼자서 막 걸어 다니다가 해물 주심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은 이제 해월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 그래서 좀 섞여 있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시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은 이 책 저 책을 통해서 막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런 책들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뭐 이게 불교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읽으려고 할 때 진짜 한 10개 읽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좀 책을 읽다 보면은 책이 뒤쪽이 줄어드는 거가 막 줄어드는 게 안타까운 책이 있잖아요. 빠져드는 책은 그렇잖아요. 10개 한두 개 그렇고 나머지 8, 9개는 읽기가 어려워. 막 고문이야, 고문. 근데 길 없는 길을 하면은 그 안에 여러 책들의 다이제스트가 다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특정한 것들을 중심으로 엮어서 가거든요. 일단은 그 화두선적인 것, 화두선이라기보다는 선불교적인 것, 그 측면만 떼어서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를 봤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아주 핵심적으로 본 것은 중국에 이제 선풍이 한번 불었잖아요. 선풍기가 아니라 선의 막
센세이션이 한번 일어났단 말이죠. 중국에는 이제 그 센세이션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해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대로 가면서 뭐 마조라든지 이런 선생들은 이제 아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주의를 굉장히 촘촘하게 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는 있지만은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거 재밌게 막 제가 일단 그거를 딱 읽을 때는 막 몇 날 며칠 동안 너무 재밌게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불교랑 관련된 책 중에서는 그렇게 재미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정리된 책이 어 너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 번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소설적인 재미도 있고 그게 막 요게 이쪽 사건이랑 실제 사건이랑 그때 사건이랑 엮이면서 이 가야금 하나로 요 주인에 대해서 가야금의 주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이제 성우 경허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 사람 주인공이 소설 속 주인공이 강 교수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난다 갑자기 또 이 양반이 영친왕의 숨겨둔 자식인 거죠. 이제 엄마는 기생이고 이제 영친왕이 노인이 됐을 때 한 16 이렇게 되는 그 기생이 낳은 아들이 강 교수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뭔 징표 하나를 받았어. 그리고 그 징표가 이제 그 왕자하고 마지막 왕자가 많았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도 왕자가 굉장히 여러 많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도 그 혈통이 많단 말이죠. 그 혈통 중에 하나인 거지 이 사람도. 근데 아주 그런 어떤 뭘 받았는데 이게 뭘까 하고 이제 그 단서를 찾아 보니까는 이제 만공스님이 그 왕가하고도 뭐가 있었고 하네. 같이 이렇게 있었던 여기 있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뭐 검은구를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선맥에서 경어를 중심으로 한 이제 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산맥들 중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가 이제 경어 스님이란 말이죠. 그쪽으로 계속 이 사람이 탐구를 해나가는 거예요.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와 경어 스님의 얘기가 교차하면서 쓰여지는 어떤 구도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저는 그 소설도 재밌었고 구도의 그 여정도 흥미로웠고 또 거기에 많은 또 다이제스트식 지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재미있게 풀려 있으니까는 이렇게 봤죠.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지식들이 이렇게 조금 그런 것에 관심 있고 학습이 되고 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상식적인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는 거였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되게 아주 초롱초롱하게 막 이렇게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경허선 스님에 대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왜 하필이면 이제 길 없는 길을 하느냐. 내가 지금 이건 불교랑 관련된 그런 영상도 아니거든요. 불교로 들어가는 문 이런 영상도 아니고 경허 스님은 이제 불자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유자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도가라고 봐야 하나. 그분이 이제 파괴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 종교랑 관련해서 두 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거침없는 자유행, 파괴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상식적인 걸 좋아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도그마. 도그마가 선악을 나눠버리는 거면 반대쪽을 나눠버려서 이렇게 요게 아닌 것을 전부 다 이 배제해버리는 그런 스타일, 그런 쪽의 도그마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상식을 지향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얘기하죠. 깨달음, 깨달음주의. 깨달음을 주의하라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로 하는 그거 하나의 또 욕망이란 말이야. 헛된 욕망일 수도 있죠. 모르겠네, 그거는. 헛된 건지 아닌지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딱 깨쳐버리고 나면은 이거를 내가 한번 표현한 적이 있지. 아주 독단적인 도그마의 종교보다 더 독단적인 자유를 구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허스님을 이제 얘기를 하려면 이게 참 난감해요, 사실. 오히려 저는 진울 대사 같은 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경허스님을 싫어하냐? 그것도 아니야. 경허스님, 성철스님 다 훌륭한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경허스님은 제가 이제 길 없는 길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경허스님의 그 흔적 남긴 글들은 그 버버집을 보고 저 최인호 선생이 관심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버버집을 보면 진짜 와, 이건 진짜 이 경지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학식적으로도 또 뭐 이런 문학적인 그런 걸로도 이게 그 언어로 표현된 것을 보면 그 분이 좀 보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그리고 그 파기에도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어, 이해 못할 바가 아니거든. 근데 그거는 좀 저기 하긴 해. 뭐 원효 대사도 뭐 파괴를 하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아유 이 원효 대사 경허 대사는 불자라고 뭐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냥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냐? 이제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겠구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노동을 하고 있는데 막 이게 좀 풀어내기 힘든 부분 다 피해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진료를 잘 돼가지고 추가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못 받으면서도 이렇게 잘 그거 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노동하면서 경허 스님이 이제 입적했을 때 그 행장을 제가 이제 얘기했던 이거 얘가 자 천천히 해볼게요. 그 행장을 이제 하남 스님이 써주셨는데 하남 말고 한암 여기는 하남씨 그 스님은 한암 스님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이런 책 속에나 이렇게 들어있는 입적할 때 가부좌 들고 막 이렇게 입적한다든지 막 이런 데에서 딱 뭔가 명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적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막 물구나무 서기하고 입적하고 막 중국에도 나와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남 스님이 딱 가부좌 쓴 상태로 입적한 것이 사진으로 남아 있죠. 그러니까는 현대사를 살았던 분이거든요. 경허 스님도 한 100 몇십 년 전, 그리고 이제 그 제자 스님들은 이제 나이 차들이 다 조금씩 있어요. 해월 스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아우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저 하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좀 연배 차이가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행장을 썼는데 만공 스님이 그렇게 불편했던 거야, 그 행장이. 왜냐하면은 개를 깬 거에 대해서 본받을 바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만공 스님은 근데 이제 마음이 복잡한 거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게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 개를 받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게 나중에라도 경허 스님한테 똥칠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다 지가 깨쳤네 하고 다 파괴하고 다
다 처자식 데리고 어디서인가에서 이렇게 하고 다 육식하고 다 술 처먹고 그렇게 하면은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도 뭐 불교 그렇게 행장을 썼는데도 지금 이렇게 불교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씀으로 해서 경허 스님을 오히려 살리는 거예요. 하남 스님 그렇게 씀으로 해서. 그러나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망구 스님 입장에서는 그 불편해 죽겠겠지. 망구 스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그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망구 스님, 만해 한용운 이런 분들이 다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이에요. 만해 만해 한용운 선생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일본이 이제 불교 교단도 이제 통합하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거 할 때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도 이제 좀 우리가 배울 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학 선생님이 만해 한용운 이제 시 같은 거 할 때 내가 그거를 올리지도 않았다 이 얘기는 했는데 내가 지금 그 공개를 안 했는데 비공개로라도 올려놨나 모르겠네. 딱 그 친일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는 그 이렇게 인물란 이렇게 인물 설명 되어 있는 글 안에 문학 교과서에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X 표치고 개새끼 이렇게 써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일제식민지라든지 이런 것이 참 그 복잡한 문제를 늘 만드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 망구 스님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막 이렇게 막 응? 그 대처라든지 대처성도 있거든요. 일본은 크게 주거든요. 주.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대처는 무조건 나쁜 짓이냐? 개를 저기 한 것이냐? 우리나라의 그 저기 한 개에서는 그게 당연히 나쁜 거기 때문에 안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그쪽 문화에서는 그 좀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진자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르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하여튼 복잡해. 그런 게 지금 내가 지금 말도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심정이지 망공 스님도. 그랬던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의 스님이거든요. 망공 스님. 망공 스님이 그 지금 분들 중에서 거의 제일 젊죠. 망공 스님, 하남 스님이. 앞쪽의 스님들은 이제 그래도 지난 세기, 아 지지난 세기네. 제가 지난 세기에 그 책을 되게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지난 세기라고 이제 지지난 세기죠. 조선과 구한말이 이제 저기 하는데 뭐 일제 시대.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망공 스님이 불편한 거야. 불편한데 하남 스님이 안 고쳐져. 그리고 이 하남 스님을 나이도 이제 하남 스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한데 경허 스님이 하남 스님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아주 스마트하고 철저하고 개를 잘 지키고 자기랑 천성이 다르다 이거야. 나는 천성적으로 술 여자 좋아하는데 그리고 난 그렇게 지금 살았는데 깨닫고 나서도 하남 스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수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남 스님이 좀 거리를 두고 내심 경허 스님은 좀 같이 아주 너무 그냥 그 예쁜 제자인 거죠. 너무 제자인데도 존경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남 스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남 스님이 그렇게 했던 그 마음에는 아마 경허를 살리기 위한 진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하남 스님이 사진 막 기억나는 게 아주 막 이렇게 몰입해 있는 그 젊은 시절에서 어느 순간에 편안해진 그 표정이 된 그런 사진이 막 떠오르네요. 굉장히 잘생기시고 굉장히 또 지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분을 왜 얘기를 꺼내냐면은 나귀의 일, 말의 일 이거는 제가 20대부터
나한테도 이상하게 화두처럼 가끔씩 다가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 더 다가와요. 근데 약간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말이 주는 어감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약간 막 겹쳐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걸로 이제 막 그런 느낌으로 오고 뭐 곱비 뭐 뚫을 수 없다 이것은 뭔가 대자유의 어떤 그런 걸로 다가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뭐 요즘에 또 생각하는 바나 이런 거를 좀 여기에다가 기록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 어 나귀의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이렇게 다가온다. 이거 요 화두를 결국은 선택을 하거든요. 부처부터 쫙 이렇게 하다가 무자 화두도 잡았다가 안 돼. 자기 화두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 화두가 말의 일 당나귀의 일 말의 일이었어요. 려, 사, 리, 거, 마, 사, 도, 레 이런 건가? 그 구절을 잡은 거예요. 나귀의 일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다가오도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그분한테 꽉 막힌 그 끌고 가야 되는 그 화두로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저도 좀 막 그런 것 같아. 나도 지금 이 상황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화두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1700 공안과 답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기도 이제 미국에 관음선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가면은 기출 문제 이렇게 거기뿐 아니라 이제 저 일본에서 처음에 선불교 이렇게 간 거죠. 뭐 여러 그 뭐 선생들이 스즈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모범 답안이 있거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도 모범 답안이 대충 뭔지는 알지만은 그거는 나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별로 사실. 나에게도 그렇고 불교를 특히 선불교 이렇게 그 닦는 분에게 그런 모범 답안은 큰 의미가 없어. 자기 재산이 아니야. 자기 재산이 아니야. 고양이를 자른다 그러니까는 머리에다가 집신을 이고 나가버리고 그거를 이제 답안 모범 답안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자기 그게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그 하남 스님이 그 경어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얘기를 그 부분 얘기할 때 뭐 또 그 당나귀 그 말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분석을 철학적으로 역시 똑똑해. 경어 스님이나 만공 스님이나 하남 스님은 굉장히 좀 똑똑해요. 막 글을 보면은 와 이게 내공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쿠마라지바 같은 그런 스님들도 엄청 똑똑하거든. 이 번역 작업한 분 현장 법사 이전에 번역을 했는데 신역이 아니라 구역이죠. 근데 구역이 더 많이 읽히는 그런 똑똑하고 그런 게 느껴져요. 수월 스님이나 해월 스님은 이제 글을 해능 스님이나 글을 모른다고 하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연구자들은 또 다른 설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지 않으면은 그 똑똑했다는 반증 같은 것도 있거든. 근데 그런데 그렇게 안 산 거지. 그냥 무지랭이처럼 이렇게 사신 거죠. 보임하면서 깨달음을 간직하면서 한 거죠. 동네 할아버지로 그냥 어리버리 이렇게 하면서 주먹밥 주고 집신 이어주고 이러는 분으로 제가 해물지심 강아지 보던 날 지나가면서 강아지 보던 날 해물지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스님 만주계 그 스님은 일자무식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의 분석 원효대사도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글을 보면은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진울대사도 이제 글을 보면 느껴지는 막 그 구도열 그리고 똑똑함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 똑똑해요 진짜. 뭐 막 그런 개념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그것을 이 진짜와 막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열망. 그래서 종교를 기반으로 종교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연구에 들어가는 논리적으로 연구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은 쿠마라지바 같은 진짜 아주 역사적인 그 일을 해내는 분들이죠. 잠깐만. 오, 30분 얘기했네. 그래, 이렇게 노동을 하자.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30분이 지났어. 그래서 길 없는 길을 이거를. 근데 저도 지금 갑자기 길이 끊겨버려가지고 길을 찾고 있잖아요. 길 찾고 있는데 어떻게든 완치만 되면은 좋겠어요. 좋겠는데 자연치유가 이제 되는 것은 확률이 낮고, 그럼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살아가면서 내가 뭘 어떻게 기능할 걸까? 왜 그거를 왜 하며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빨리 낫기만 했으면 좋겠어. 낫기만 하면 나으면. 근데 지금 이제 오랫동안 진짜 믿기지 않게 계속 안 낫는데, 나으면은 이런 마음은 금방 또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과,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이런 거에 온 상태에서 내가 그냥 그 디폴트 값으로 낫지 않고 이렇게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걸 그걸 까는 마음도, 깔고 가는 마음도, 받아들이고 가는 마음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그럼 뭐를 노동처럼 의미 있는 걸 할까? 이런 길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대 때 이렇게 그런 게 다가왔다가 또 난 책밖에 속으로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읽었던 책 중에서 길 없는 길. 나그 일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온 거야. 지금 심정이 꼭 그렇거든. 지금 심정이. 근데 이건 좀 약간 좀 인상적인, 느낌적인 그런 거고, 그것도 이제 풀어 들어가면은 이제 아주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인 그 문제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남 스님 같은 경우에도. 그 불교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답이 뭔지, 글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크게 저한테 의미는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걸 다루시는 분이 몰라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도 모험답안은 그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의미도 없다고. 곱비 그것도 뭐 답이 있겠지만 그거 의미가 없고, 막연하게 오는 것은 이제 곱비는 뭔가 이제 해결이 된 거지, 해탈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오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얼마간 또 든 생각,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이제 그 뒷부분이랑 연결을 하면서 얘기를 풀어갈 수가 있을까? 뇌로 이제 한번 한다면, 우선 이거 생각을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네. 이 생각을 풀어내기가. 형어 스님이 딱 그 질문에 걸려서, 네, 만공 스님도 이제 막 그렇게 화두를 이렇게 잡다가, 화두를 제대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그 화두를 이렇게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만공 스님도 자기가 깨달았다고 몇 번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그런 게 몇 번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뭐 소설이 됐건 아니면 다른 어떤 글이 됐건,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게 화두를 잡아가다가 딱 화두는 원래 바꾸지 않고 하나로 간다. 그리고 뭐 눈 밝은 스승에 받는다. 뭐 이런 뭐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나선 그런 전통이 있는데,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 화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말로 된 게 딱 다가오는 게 있을, 그런 게 이제 자신을 깨우는 그런 작용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만공스님은 뭐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만법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걸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엄청 에너지를 써서 잡는데 만법 일귀, 일귀하처 뭐 이런 그런 저기죠. 그런 화두였죠. 그러니까 안 되더래요. 안 돼. 집중이 안 되더래요. 어. 경허스님도 무자화두 들다가 안 되고, 무자화두를 많이 들죠. 많이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만법 일귀만 그냥 잡았대요. 만법이 들어간 하나만 잡았대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있어 이제 등력처, 힘을 얻는 그거를 이제 했대요. 제가 뇌과학 뭐 얘기하면서 이게 흥미라는 게 참 중요한데, 흥미라고 하는 것을 뭐 불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등력처, 그렇게 재미가 없고 힘든 그 수행이 확 깨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화두가 떠나지 않고 성성적적하게 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기가 정말 은산철벽 같은 그 막막한 곳에 이렇게 나를 던짐으로써 등력처, 그런 곳이 오히려 등력처다, 이렇게 되는 힘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거, 밑바닥에 그 희열과 결부될 수 있는 거. 뇌로 말하자면 도파민인데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내가 뒤끝이 나쁨, 맨날 이거 별거, 이거 부질없는데, 이게 아니라 아주 작은 미세한 거지만은 깊은 희열과 다, 이거 뭔가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 이거 진실이야 라고 하는 걸로 다가가는 거. 기도의 힘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걸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죠. 도파민이 보상을 주는 거죠. 보상을 받는 거죠. 파블로프의 그 종치는 그거, 종치고 고기 주는 것처럼, 그 고기가 이제 요 머릿속에서 도파민이라고 불리우는 그걸로 해서 어떤 발화를 강화시키는 거죠. 파이어가 되는 게 와이어까지 되는 거죠. 그걸 찾는 건데, 찾을 때 어쨌든 등력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망궁스님 같은 경우에는 만법 일귀 이것만 띄어서 했더니 힘이 좀 많이 붙더라는 거예요. 내가 길 없는 길을 얘기한다고 해놓고 다른 걸로 자꾸 얘기를 하네. 지금 이것은 다른 건데. 근데 경화스님도 그런 식으로 선택한 게, 나귀 그리고 나귀일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막 다가오는 거야. 그거를 이제 뭐 좀 철학적으로 분석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의 일이 진짜인 것, 공이 다가오는 거죠. 반대로 그럼 말의 일이, 그러면 나귀의 일은 이제 망상이겠죠. 존재론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느끼고 지금 조금 더 어, 어, 일상적으로 느끼면 뭐 설상가상 이런 느낌으로 많이 왔고, 지금 조금 그게 구체화된 것은 뭐 그런 분석이랑도 뭐 좀 통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늘 쳇바퀴라든지 관성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뉴런이 발화되는 방식에 그냥 이끌려 가다가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처하거나, 상황적으로가 됐건 마음적으로가 됐건 몸적으로가 됐건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계기랑 만나서 거기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거. 음, 자율 타율, 어쨌든 간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자신이 이렇게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전 근데 이제 꼭 타율적이냐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게, 몸이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그래도 이 상황에서 제가 자율적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늘 만족스럽지가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주저주저 막 그냥 막 옛날 얘기 막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새벽에 어제도 하고 하다가 오늘은 길 없는 길은 그래도 갖고 나왔거든요. 길 없는 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남기자. 그리고
마음, 뇌과학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고 한데 사건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은 이건 불교, 도교, 기독교 아니면 무교, 물리학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사람이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실을 보는 거. 매트릭스가 어느 매트릭스가 진짜 매트릭스인가? 아니 어느 게 매트릭스가 아닌가? 혹은 매트릭스 안에 있어도 그것을 바깥에서 메타적으로 볼 수 있는가? 진실을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매트릭스 얘기하면서 영화 평론을 했네요, 제가. 응. 그거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그 뒤의 길은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뒤의 길은 기도가 됐건 용맨정진이 됐건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이 됐건 그 뒤의 길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한번 메타적으로 본다는 것은 에서부터 그 다음부터 의미를 찾아간다 이거죠. 진실은 뉴런의 발화라는 사건 그리고 시간 아이고 이건 너무 복잡한 건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자 좀 이따가 그 한번 풀어내보죠 뭐. 뇌와 뭐라고 그랬냐 뇌와 해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해탈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을 보는 그 뇌과학적 저 어떤 실험 과학적 그 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알파파 파장이 어떻고 그것이 집중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또 영역별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역에서 어디가 억제가 되고 어디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설명이 있단 말이죠. 이쪽 편두엽 요쪽 뭐 편도체 있는 곳이라든지 또 요 좌뇌 우뇌 요 관계 정렬적인 일 직렬적인 일 이런 영역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연구자들이 어떤 영역이 이렇게 되는 게 해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발화의 회로 그냥 사건으로 보는 거죠. 저는 사건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도파민을 말초적인 거라도 도파민을 주는 거에 우리는 자꾸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먼 회로가 강화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그 회로가 보상을 받으면서 원래는 그냥 파이어 하던 것이 와이어 견고한 연결망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거 역시 가소성은 있지만 이게 난 거야 사실은. 이러한 빈번한 사건이 그러면 나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뭘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그런 그 회로가 계속 발화되고 그러는 것이 저는 없다고 보지만 보통 이제 그런 거는 도박, 마약 이런 중독성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근데 저도 있어요 사실은. 담배. 이제 담배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뇌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따져보고 나서 나귀의 일과 말의 일을 한번 다시 보고 소라도 곱비 뚫을 데가 없다 이 얘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먼저 좀 이따 그 얘기 한번 풀어서 할게요. 길 없는 길에서 그게 어떻게 나와 있고 그분의 구도의 시작점부터 끝점 제대로 된 구도 자기 화두를 제대로 잡고 만법 1귀 요것만 딱 망공스님이 잡았던 것처럼 제대로 잡고 나서 풀어진 게 그 양극단이 그 두 이야기거든요. 그거 먼저 얘기할게요. 처음에 그 화두를 잡고 나서 막 공부를 했어.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가 막 되기 시작했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중이죠. 몰입이죠. 즉 쓸데없는 그 회로에서 어떻게 보면 해방되는 거죠. 아프라. 근데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에도 그 처사님들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그 승려 이렇게 그거가 유교가 중심이 이제 돼가면서 그것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제가불자, 이런 제가불자 중에서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려시대부터. 남녀 불문, 여성분들도 이렇게 저 승계 받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승인 받고, 그거 뭐라고,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 승인, 공인인증서 같은 거. 어쨌든 승인 받고, 이렇게 깨달음은 인정받고, 인가. 뭐.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인 중에서도 고수가 많아.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고수가. 일반인 불자 중에서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일반인들 중에도 있고 스님 중에도 있고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좀 뭔가 좀 변화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같은 일반인들, 저 같은 일반인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깨달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 근데 이제 저 경호선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의심 덩어리만 계속 끌고 가는 거지. 끌고 가고 막 이런데 막 칼, 송곳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나간 거예요. 계속 몇 달을. 그 전에도 계속 몇 년을 수행을 하고 막 했지만은, 몇 달, 뭐 1년, 2년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제대로 된 회화도를 자꾸 갔는데, 하다가 이제 그 뭐 시동이 이렇게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랑 어느 처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사가 이제 약간 내공이 있는 분이죠. 스님이랑 처사랑 얘기를 하는데, 처사가, 그러니까 지금 경어 스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어 스님이 이렇게 전해들은 어떤 얘기, 시동이 전해준 얘기. 이, 이 그 스님하고 처사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처사가 뭐 어떻게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냐 그랬더니,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연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사가, 그 소네 그러면, 소나 다름없네, 그런 공부라면 소야 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매하는, 소가 음매하나? 소, 황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뭐 연불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사가, 소라고 해도 곱빗 뚫을 구멍이 없어야지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고 나니까 이제 이 스님이 이게 궁금한 거야. 궁금하니까는 시동한테, 그 애한테, 야 경호 스님이 그래도 조금 법력이 있고 한 분인데 한번 좀 물어봐 달라 해서, 그 질문을 전에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워딩은 아마 좀 많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려니까 그냥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20대라든지 뭐 이렇게 처음에 많이 읽고 30대에도 읽고 막 했지만은, 요즘에 못 읽었네. 아파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봐야지. 그때 생각은 그랬어요. 자유는 자유인데 정말 대자유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자유고, 그리고 깨쳤네 하는, 멈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육조 대사가 썼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글씨 중에서 대도 없고 명경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쌓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대 명경을 맨날 맨날 닦아가지고 먼지가 끼지 않게 나는 그렇게 수행을 하겠다, 그 시에다가 그 대거리를 한 거죠. 무지랭이 그 육조가, 10대의 무지랭이 육조 선사가 대도 없고
명경도 없는데 옷 닦기는 뭘 닦냐 이거야. 공을 체득한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자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막연하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20대 한 중반 이후로 20대 초반까지는 사실 그게 잘 뭐 이런 위험해 보이는 거고 잘 이해가 안 갔고 오히려 잘 닦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중반 정도 되고 나서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거네 이런 막연한 느낌이 있었고 소의 굽빗 뚫을 구멍이 없다 이것도 참 골 때리는 말인데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다가 어이구 얼추 1시간 다 돼가네. 또 요즘에 이제 다시 생각이 좀 드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여기 딱 기록하고 뭐 좀 그냥 자의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걸 나누려고 이제 이걸 킨 거죠. 노동처럼. 아,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려면 저기를 해야 되는구나. 담배. 자, 제가 담배에는 중독이 되어 있거든요. 담배를 핀 지가 이제 뭐 솔직히 일찍부터 폈고 많이는 안 폈어도 일찍부터 폈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엄청나게 폈고 지금 몸이 아픈데도 이거 없으면 나 못 산다 이거 이거 없으면 나 이거 없이 그걸 어떻게 견뎌 이 엄청난 고통을 내장증 부작용만 내장증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여기 저 이거 견갑 저 이렇게 튀고 막 이런 것들을 이런 통증을 어떻게 견디냐 이거야. 웃기죠. 약은 제가 참아요. 약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난 이거는 그래도 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지. 뇌과학으로 도파민으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고 식색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실제 그 물질적인 게 아니라 뇌에서 그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제가 욕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 전인가 여근상에 보상 체계예요. 보상 체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뉴런의 회로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보상을 받는 거죠. 도파민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아주 강렬하고 짜릿하게 딱 오는 어떤 거에 사람은 휘말려 들어가. 돈벌이 하는 거에도 그렇고. 근데 뭐 그런 것만 해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 선후 관계가 막 뒤바뀌어서 전도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도박을 한다, 마약을 한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담배도 몸에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걸 받으면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와.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초적인 거야. 순간적인 실제로 집중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거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거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균질하게 높은 집중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걸 하면은 잠깐씩 그 도파민 하면서 이렇게 각성이 돼. 다시 떨어지지만 약간 각성도 딱 떨어지고 약간 각성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뇌과학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것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뇌에서 내 몸에서는 요거랑 관계가 아니라 이걸 폈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돌거든.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라도 긴장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끊어보려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셀 수 없이 끊어봤어요. 셀 수 없이 다시 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끊을 거예요. 좀 있으면은 많이 줄이거나 지금도 많이 줄였는데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 자 보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끊지 못하겠어요. 좀 나중에 끊을래. 이런 거 말할 자격이 있나? 근데 이런 거랑 딱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공이야, 공. 공. 실제는 위에서 어떤 회로와 도파민과 그게 진실인 거죠. 그 기능, 그 회로, 그게 도는 회로가 진실인 거죠. 그 사건이 지나가는 게 진실인 거죠. 진실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안 피면은 도저히 못 견디고 한다라고 하는 요거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알고 나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필 수도 있고 바로 끊을 수도 있고.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제 20, 30대에는 막 어떤 자유로움을 구가하는 거랑 좀 연결이 됐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를 늘 경계를 하면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인 거. 뭐인 채 하는 게 아니라 진짜인 것. 진짜 공을 깨달은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봤을 때 뇌에서 이제 도파민에 의해서 쳇바퀴처럼 아주 말초적인 거 아니면 아주 자극적인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된지를 이해하는 것. 대자유 아니면은 뭘 해가지고 다른 어떤 회로를 만들어낸다든지 이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게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거랑 연결이 자꾸 되더라고요. 이해하는 것. 그거를 진실을 본다는 게 그냥 매트릭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현실은 한 똑같은 요것도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매트릭스가 쓸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뭘 선택하고 할지는 나중 문제고 그거를 일단은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라는 것. 아주 본질적인 혁명일 수도 있죠. 예. 그 진실을 안다고 하는 것. 뭐가 진실이었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곱비 뚫을 그거를 했을 때 이제 뭐 그것에 대한 그 묘사를 바로 한영훈 선생님이 했어요. 그에 대한 길 없는 길에 나오나 그것도 땅이 막 갈라지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만해 선생이 이제 그 희열감, 진실을 깨달았을 때 이 사건들, 공안 사건들 강화되기도 하고 와이어가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가소성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본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승산 스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런 말 있죠.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부처를 잡아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방향만 확실하면, 방향만 100%면. 진실이 뭔지 깨닫고 나서 이제 방향을 지가 설정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맞게 뚜렷한 그 방향이 생겨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선불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죠. 자기 해체적인 그게 늘 있죠. 도그마화 시키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표현한 분은 경허 스님이죠. 유불도가 온몸에 왔다 갔다 삶의 그 방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잠깐만 내가 근데 이제 요약을 하고 들어가야겠다. 1시간 넘게. 내가 방향을 그래도 간략하게 잡은 것은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참 더덥거든요. 정말 와이어라고 믿는 것조차도
발화가 많이 되면은 굉장히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이를테면 담배도 못 끊고 뭐 마약도 못 끊고 또 막 돈만 벌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막 이거저거 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와이어도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깥에서 보기만 한다면은 나름대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방향을. 근데 그 변화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 왜냐면은 이미 말초적으로 오는 그 도파민의 그 보상에 길들여져 있고 그 회로가 나의 관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회로가 발현될 확률이 80%, 87%, 93%막 이렇게까지 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우리 관성에는. 진짜 중요한 게 후순위로 밀려나가고. 근데 곱빗 뚫을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거에서 다른 회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거라 이거지. 보고 나서 심지어는 부처를 잡아먹어도 돼. 초콜릿을 먹고 어떤 회로에 도파민이 딱 이제 강화가 되죠. 그 메커니즘을 알아도,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알았어. 알면은 그게 이제 가짜인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고 하는 것이 이거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네. 이걸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자.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그게 호르몬의 장난이고 도파민의 장난이라는 걸 알았어. 깨쳤어. 깨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부처를 잡아먹어도 되고 뭐 이런 단계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길을 가는 것은, 근데 나는 이 사건이 나한테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셰익스피어가 돼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선택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부터 해방됐다. 해방된 게 이제 곱빗뚫을 구멍이 없는 소가 아니라 그거를 그런 거라는 걸 봤다. 알아챘다. 알아채고 나는 로미오가 된다. 나는 불성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부처랑 조사를 죽인다. 나는 뇌의 작동 방식을 알았다. 그리고 담배는 몇 년 후에 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지금 어떤 관성이 있는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중독되어 있는 어떤 것, 내가 삶의 가치로 두고 있는 어떤 것, 요거에서 조금 방향을 틀 거다. 이것은 곱빗 뚫을 구멍이 없는 게 대자유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제대로 보는 거야. 보고 나서 그 발화되는 그 메커니즘, 사건, 확률을 조절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그리고 여전히 대자유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선택해서 사는 거지. 선택해서. 그 선택해서 사는 거는 다 제가 지금 말을 되게 이제 극단적으로 몇 개 예를 했는데 그게 막 그렇게 좀 저도 어떻게 보면 선불교적인 예시를 들었네요.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죠. 의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치료가 될 확률은 굉장히 적어. 그러면은 내가 싸우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 의미를 찾는 거지. 제대로 보고 의미를 찾는 거죠. 곱빗 뚫린 손은 막 어마무시한 대자유를 구가하거나 신경과학의 법칙을 벗어나 버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는 거지. 공하다는 걸 보는 거지. 사건들의 확률로 포개져 있는 세상과 삶을 보는 거고, 내 길을 그 중에서 찾는 거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일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저는 회복이 이제 되도록 치료를 열심히 받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갈 것인지, 그리고 회복이 되면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뭐 저는 이제 뭐 사람 사람과의 관계, 로미오와 줄리엣이 호르몬과 화학작용의 그 장난, 도파민의 장난이라고 해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보고서 이렇게 메타적으로 보고, 야, 근데 남는 거는 이렇게 좀 저런 거 시간들이겠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딱 봐. 이거저거 다 봐. 아, 이렇게 이게 진실이구나. 봐. 아, 그러면 나는 절대자애가 귀의해야겠다. 귀의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막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귀의 일이 가지도 않았는데 말의 일이 오는 것. 이것은 이제 관성의 일, 관성, 뇌 발화 방식의 관성.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 늘 뒤끝이 별로, 하여튼, 아, 이건 진짜가 아닌데. 하는 거, 그런 게 크게 다가오는 어떤 뭐 계기가 됐거나 해서 그렇게 다가오면은 말의 일이 닥쳐온 거지. 그리고 나서 곱빗 뚫을 구멍이 없는 소라고 하는 곳은 그런 걸 해가지고 은산철벽 거기서 딱 의정을 깨가지고 탁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는 그 제자유의 깨달음, 막 부처도 죽이고 잡아먹고 막 하는 그런 깨달음. 그것도 이제 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던 거에서 있는 메커니즘에서 해방돼서 다른 메커니즘을 만든다거나 이게 아니라 있는 메커니즘을 보는 거야. 보는 거 보면은 딱 뭐가 어떻다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지.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의미를 선택해 나가는 거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술, 도박 이런 데 중독도 안 되지만 의미를 선택하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생명체하고 좀 차이지. 인간하고 불성을 가진, 혹은 뇌과학적으로 메타적으로 진실을 볼 수 있는, 매트릭스가 뭔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인간이랑 다른 점이죠. 반면은 조만간 줄이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